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수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만든 내소만의 차트라고 하는 모바일 PHR 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뭐 소개는 여러 군데서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르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영어로 좀 거창하게 적혀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병원이 내소만의 차트라는 걸 만들고 2011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환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거의 한 4년 가까이 환자분들이 2010년 12월에 오픈을 하고 한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만드신 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좀 바쁘셔서 로그 데이터를 정말 열심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아무도 분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최근에 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서 모바일 PHR 앱을 만들었을 때 환자분들이 어떤 형태로 PHR 앱을 사용을 하고 PHR 앱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이 어떤 요인을 통해서 그걸 뭐 장기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병원 결과를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니까 저희 병원에서 만든 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소넌스 차트라는 걸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뉴들을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MPHR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환자들이 사용하게 하면 동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MPHR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향후에 뭐 PHR 앱이 됐든 아니면 요즘 소위 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앱 같은 걸 만드실 때 고려해야 될 요소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PHR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모바일 PHR을 만들긴 했지만 이미 분당 서울대병원도 만들어서 오픈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세브란스도 유사한 걸 만들어 가시고, 특히 병원 홈페이지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본인 진료 기록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R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외국이랑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PHR들은 병원이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앱들, 그러니까 기능들입니다. 홈페이지거나 앱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기록을 일방향으로 푸시하는 형태지 병원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인터랙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병원들이 계속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이유는 외국 같으면 이렇게 페이션트 인파러먼트라든가 이런 거창한 용어를 쓰시는데, 국내에서는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만든 앱 시작 화면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더라도 아산병원에 오신 기록이 없으시면 아무런 정보가 안 뜨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건 없고, 병원에 외래인이든 응급실이든 입원을 하셨으면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전용인데 지금 이거를 버전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도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날 여기 구글 플레이가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사용자는 한 15만 명 정도 되고 올 8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유저가 만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액티브를 좀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앱을 10번 이상 로그인을 한 분들을 액티브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1로그인 수가 대충 한 500건 넘게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질 때 저희가 중점으로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은 그 결과가 EMR에 올라갈 때 동시에 이 앱에도 검사 결과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의사 선생님들은 좀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먼저 기록을 보시고 주치의분들한테 질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바쁘셔서 아직 기록을 못 봤는데 환자분들이 먼저 기록을 보고 이게 수치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자들 교육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기능은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병원에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건강 기록 중에서도 병원에서 투약한 기록들, 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외래 예약을 잡거나, 그리고 지금 외래에 내 앞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외래 서비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서비스 메뉴가 이렇게 5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그 건강관리 기록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건 뒤에서 이렇게 빈약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혈당이랑 혈압을 등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키랑 체중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랑 체중은 BMI는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랑 그 메타볼릭 신드롬 리스크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외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마이차트 쪽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질병 이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 히스토리가 보여주고 있고,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알레르기 정보로 등록된 내용들이 뜨고 있고, 검사 결과가 아까 말씀 기본 일반 혈액 검사랑 몇 가지 검사 결과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반 혈액 검사 위주와 몇 개의 추가적인 정보들만 나가고 있고, 지금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앱도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약 안 관리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투약 일정을 등록을 해서 알람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맞은 약들,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제때에 넣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웃페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건데, 뭐 진료를 예약하실 수도 있고요. 예약 현황을 내가 언제 예약을 했는지 보실 수 있고, 건진센터도 예약을 하실 수 있고, 진료 대기 조회를 의외로 많이 쓰시는데, 뭐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외래를 예약을 10시에 하시면 병원에 10시에 오시면 대부분 한 20, 30분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30분 늦어지면 다행이고요. 보통 1시간 정도 다들 딜레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 앞에 몇 명이 남아있는지, 그 병원에 오시면 전광판에 보통 기능도 있는데 그걸 똑같이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헬스 인포메이션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내용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계셔서 병원 홍보팀이 특히 트위터는 죽었습니다. 이거 관리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서비스 죽여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서 쓰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사용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2013년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던 거라 데이터를 여기 정도까지밖에 정리를 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은 처음에 오픈을 하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를 보시면은 뭐 중간에 약간 변동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그리진 않았지만 2014년 현재를 보면은 계속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태틱스를 보면은 남녀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46%, 54%는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연령대를 보시면은 10세 미만의 영유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마 60세 이상이랑 10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가 확인을 하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대, 30대 하실 때는 본인들이 아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산병원이 서울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지방분들이랑 서울분들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봤을 때 당연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지방분들도 거의 한 40% 정도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바일 PH를 봤을 때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분들이 혹시 이 앱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통계를 계산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메뉴 앞에 보여드린 5개의 메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진료기록 확인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개만 뜨는데 그 헬스 인포메이션 쪽은 거의 사용자가 없어서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강관리 기록하는 거, 혈당이랑 혈압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2번째로 많이 쓰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 단으로 내려가서 그 서브 메뉴를 하나씩 다 보시면 30개 정도의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 서브 메뉴들을 그냥 동등한 레벨로 놓고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랩 리절트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병원에서 결국 본인의 건강 진료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는 혈액 검사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당뇨가 있으면은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혈압이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간염이 있으면은 GOT, GPT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랩 리절트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의 카이저 퍼머넌트라고 해서 보험회사이면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가장 큰 병원 네트워크인데요.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PHR 포탈을 자랑하고 저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액티브 유저가 저희랑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액티브 유저가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랩 리절트를 보는 횟수가 한 3천만 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자랑을 했는데 보시면은 400만 명이고 3천만 건 대충 보면 이제 계산 5번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6이니까 30이니까 47, 20, 한 7번 정도 보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산병원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 평균 1인당 한 137번 정도 기록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주 본인 기록을 확인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분들이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영유아 입원하는 환자의 어머니들이 애들 기록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있고 결국 미국에서랑 비교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랩들과 같은 거에 대해서 보는 것에 아주 이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앞에서 저희가 분류했던 걸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비 유저는 제가 기준을 잡을 때 미디안 밸류를 잡아서 한 달에 한 2.5분 정도 접속하는 게 메디안인 밸류였습니다. 그래서 메디안보다 크면은 헤비 유저라고 보고 작으면 라이트 유저라고 봤을 때 헤비랑 라이트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남녀의 부분은 크게 미미한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3배 가까이 헤비 유저가 많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거의 어린이들, 영아들 대상으로 보호자가 확인을 하는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유의미한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거리랑 아까 그런 것처럼 서울 지역이냐 지방이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든 지방에 사시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크로닉 디지즈 같은 경우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본인의 기록에 액세스를 자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기본 과정이었는데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이 한 1.5배 정도 많이 액세스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앱을 만들 때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가 확인을 하게 하고 크로닉 만성 질환을 당뇨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외래에 오신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이 보시긴 하는데 외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거나 그냥 외래에 진료를 보시는 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가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통계치를 갖고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정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이 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모바일 PHR에 많이 액세스를 할 거냐라는 걸 기본 과정으로 해서 통계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그레션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저희 병원이 만든 내성의 차트를 사용하는 거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놓고 리그레션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P-밸류가 다 0.01 미친 것만 쭉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보면은 그 외래에 한 번 이상 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오는 분들보다 한 40% 더 많이 확인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0에서 19세인 경우가 한 20% 더 많이 보고 응급실에 왔을 때 한 14% 더 많이 보고 이런 패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보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타겟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 힌트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내성향 차트에 접속을 하는 걸 하나의 다기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 서브 메뉴 5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가장 많이 쓰는 서브 메뉴 5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 순서 5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그 자료에 넣는데 이게 저희가 논문이 아직 퍼블리시가 안 돼서 숫자를 좀 아직 별표를 해서 슬라이드에서는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시면은 제가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것만 골라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이 랩 결과를 본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정확하게 리뷰는 설문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의 보호자, 주로 어머니가 될 거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간접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랩 결과를 확인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이 확인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예약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p-value가 유의한 것들이 있긴 한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의할 것 같지는 않고, 그 투약 기록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 숫자들이 p-value 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라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모바일 앱에 대해 가지고 건강기록을 관리하는데 좀 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또 질병 기록도 봐도 이렇게 어린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확인을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혈당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닌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p-value가 유해해서 따로 표시하긴 했지만 보면은 0에서 19세도 아니고 20에서 40세까지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많이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러면 남은 게 대충 한 40대인 거고, 결국 그러면 혈당 수치, 당뇨병을 가장 많이 가진 나이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충 한 30, 40대 언저리가, 한 40, 50대 언저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왜 이 혈당 수치를 더 많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결론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바일 PHR이라고 하면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저희가 분석했던 거의 가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모바일 PHR을 많이 쓰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PHR을 만든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환자들한테 하는 서비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PHR 앱을 만들 때의 목적이 병원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환자한테 전달해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의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해본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이 일방적으로 기록을 보여주는 거에 환자들이 만족을 한다면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앱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앱을 오랫동안, 저희가 4년치 정도의 결과를 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앱을 중간에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통계 분석이라서 좀 표가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헬스 매니지먼트 쪽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차트 기록이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걸 밑에 보시면은 이 MGT 일랩스드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헬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간이 긴 사람들만 따로 뽑은 결과입니다. 일랩스 결국 사용 기간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얘만 조금 많이 값이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 드릴 필요 없고, 결국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헬스 매니지먼트, 앞에 건강관리, 혈당이랑 혈압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뉴를 가지고 그거를 에버리지보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 에버리지보다 적게 사용하시는 분을 분류를 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1일부터 71일까지 얼마나 많이 접속하시는지 플라팅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헬스 매니지먼트, 혈압이랑 혈당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상 넘으면 스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혈압이랑 혈당 기록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만든 앱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헬스 매니지먼트로 혈압이랑 혈당을 넣는 기능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US 센터 소장님이 당뇨병을 보시는 분이라서 그냥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쓰더라도 그 기능 정말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혈당계로 혈당을 재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오늘 몇 시에 혈당을 쟀더니 얼마더라. 뭐 다른 외부 앱 같으면 이제 장비랑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뭐 혈당을 재자마자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 수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수첩에 적는 대신에 앱에 넣는 기능밖에 안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고 계신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게 뭐 의학 쪽에서 많이 분석을 하시는 건데 서바이벌 애널리시스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환자들의 생존율, 그래서 얼마나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오랫동안 살아남느냐를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는 반대로 얼마나 이 앱들을 계속 탈락을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가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하는 시기를 2011년 1월부터 해서 2012년 8월에 탈락하는 분, 10월, 12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엔드포인트를 따로잡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용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건강관리 메뉴를 지속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탈락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도 조금 의외였던 게, 병원 이 앱을 만들 때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기록을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환자들한테. 근데 실제로 이 앱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앱을 가지고 뭔가 자기 건강 기록을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뭐 니에 것도 마찬가지 결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헬스케어 앱을 만드시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환자들의 액티브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기능을 넣으셔야 된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건강 안내를 하거나 요즘 그런 앱들은 많지 않습니까? 뭐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상당히 많이 있고, 뭐 병원 예약을 해주는 앱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앱들이 이미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오픈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뭔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려면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사용자들이 뭔가 액티브하게 본인의 기록을 관리를 하든가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그냥 병원이랑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는 기능만으로는 환자들이 사용할 동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조금 더 환자들한테 동인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PHR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정보 교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에서 저희 병원 앱이 됐든 분당서울대 병원 앱이 됐든 서로 간에 상호에 협약을 해서 서로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 기술 외적인 문제라도 진료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은 뭔가 좀 더 환자들한테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한테 친화적인 앱을 만들고 훨씬 더 건강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